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강희입니다. 오늘 오티즘 엑스포 축제에 영예롭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이런 영예로운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아마도 제가 42년 전 서울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 클리닉을 처음 개설하고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자폐장애 진료를 시작했고, 의학계에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자폐증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드디어 정신과, 특수교육, 심리학자 등이 주동이 되어 한국자폐학회가 1994년 창립되었는데, 그때 제가 영광스럽게도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40년 전과 비교해 자폐성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최근 매우 높아졌고, 4개월 전에는 세계 자폐인의 날, 오늘은 오티즘 엑스포 같은 큰 행사가 열리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와 치료 교육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폐인 사랑협회 같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장애의 이해, 진단, 치료 교육, 생활 적응, 직업 진출 등에 있어서 모든 장애 중 가장 어려운 장애이고, 부모, 가족, 전문의, 치료 교육자 모두에게 가장 큰 부담과 스트레스, 때로는 큰 고통임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장애에 관한 큰 행사를 축하하는 계제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갑자기 장님들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우화에서 6명의 장님이 코끼리의 여러 부위를 만지면서, 코를 만지는 장님은 동화밧줄 같네? 다리를 만지는 장님은 큰 나무 같아? 배를 만지는 장님은 큰 벽 같아? 상아를 만지는 장님은 긴 창 같네? 귀를 만지는 장님은 큰 부채 같네? 꼬리를 만지는 장님은 뱀 같아?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 부분에 매여 전체를 못 본다는 흔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물이나 현상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에 국한되어 본질을 흐리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경고, 때로는 이것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독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우화는 자폐성 장애를 다루는 모든 치료 교육자들이 유의해야 할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자폐성 장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전문 분야별 활동에서도 자폐인 전체를 고려하라는 권고입니다. 자폐성 장애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핵심 증상은 사회성의 결함, 관계성의 회피, 공감력 부족, 마음 읽기와 표현의 어려움 등 많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감각 통합, 인지, 언어, 의사소통 발달의 불균형과 미발달, 행동의 특이성과 반복 항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폐장애의 원인 요소도 다양합니다. 많은 선천적 생물학적 요소가 알려져 있고, 이들을 야기하는 태아기의 중추신경계 발달 이상의 역기능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여기에 태아기의 약물 복용, 감염, 우울증, 불안 등이 합세하면 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출생 후 영유아기의 산후 우울증, 학대와 방임, 영양결핍 등 유해한 환경적, 경험적 요소도 영유아기 모아의 애착 형성을 더욱 방해하여 이러한 다양한 원인 요소가 발달 전반에 걸쳐 장애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 발달 장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치료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다양성과 원인 요소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발달 전반에 걸친 결함을 보충하거나 완화해주는 다양한 치료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체적 발달과 인지, 언어, 감각 통합 등 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특히 사회성, 대인관계 발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각의 치료 교육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치료 교육들이 통합적이고 발달학적인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경고했듯이 부모, 전문가, 치료 교육자,
누구나 한두 가지 장애나 원인론, 자기 분야 치료 교육 방법에만 집착하지 않고 장애 전체의 아동의 전인적 발달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분야 전문가도 존중하면서 서로 협업하는 팀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BA,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감각통화치료 등 다양한 치료 교육 방법들은 나름대로 자폐장애 아동의 어떤 면을 잘 도와주지만 이들이 발달 원칙, 실행 기능의 우선권에 따라 상호 도움이 되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달학적 접근에 의하면 원인이 어떤 것이건 장애 정도가 어떻든 간에 치료교육은 분야별 정상 발달 과정 연구에서 관찰된 발달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데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치료교육의 시작은 무엇보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홀로 살 수 없고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놀아주는 엄마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애착 본능이 있는데 자폐아동은 뇌의 애착 본능 체계가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애착이 안 생기면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의사소통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홀로 지내니 다른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칭찬받고 더 사랑받고 받으려고 시도도 해보고 배우려고 하는 발전의 태도가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착 형성, 애착 증진이 치료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치료교육 상황에서도 자폐인의 사회성, 대인관계 증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대한의 애착, 정, 기쁨과 슬픔, 행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고 존중하는 능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부모이자 가장 중요한 치료교육자, 치료팀의 코오디네이터입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필요한 치료교육을 찾아야 하는 의무와 적절한 치료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발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 된다는 전문가 절대 의존이나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포기적 태도는 절대 노입니다. 부모의 자폐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무엇을 내가 해줄 수 있고 어디서 필요한 전문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자폐아 치료교육의 가장 큰 성공의 열쇠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의 숭고하고 중차대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는 물론 국가, 교육기관, 사회 전체가 최선의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대한 엑스포 대회를 갖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